겁나 힘들어. 안녕하세요. 여름입니다.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이죠. 장마가 조금 길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휴가를 계획하고 이미 갔다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 전이었다면 정말 해외 유명 휴양지를 비롯해서 해외로도 많이 나가셨을 것 같고, 그런데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국내로 이제 대부분 휴가를 떠나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제주도도 많이 찾으시지만, 요즘 이제 내륙 쪽에서 다니실 수 있는 코스를 찾다가 불현듯 생각나는 게, 동해 라인을 따라서 휴가지를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동해 라인, 동해안 자전거길을 위주로 해서 휴가지와 겸해서 갈 수 있는 코스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동해안 자전거길 종주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경상도 영도까지 이제 자전거길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 길을 전체적으로 다 종주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길 따라서 자전거 인증센터 따라서 쭉 한 번씩 내려오시거나 올라가시거나 이렇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자전거 종주로도 가봤지만 중간중간 각 지역별로도 코스를 돌아봤기 때문에 다니시기 좋은 곳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동해안 자전거길 강원 구간부터 한번 훑어볼까 하는데요. 강원 구간은 강원도 고성, 고성이 강원도에도 있고 경상도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강원도 고성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해 있고 통일전망대 쪽이 있기 때문에 민통선 안쪽으로 들어가실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민통선 안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통일전망대 인증 부스에서 인증을 하시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인증 도장 찍으려고 왔었죠. 아시겠지만 여기가 민통선 외 지역이고, 원래 여기서 이제 신분증 제출해서 출입허가증을 받으면 저기 진짜 통일전망대 인증센터는 저 안쪽에 있죠. 하지만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대부분 여기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주 외로 투어를 돌았을 때 현내터널 인근에 있는 그 배봉리 쪽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내리막길 따라서 안쪽에 민통선 구역을 따라 달려본 적도 있었는데요. 강원도는 전체적으로 민통선에 근접해 있는 구간이라서 전체적으로 좀 한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신다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나 이제 휴양 인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북적일 수도 있지만, 그 내륙으로 들어오시면 굉장히 한적함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통일전망대를 지나서 왕곡마을이라던가 요런 쪽을 돌아보실 경우에는 한적하게 돌아보실 수가 있는데, 왕곡마을은 동주 영화를 촬영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쪽 돌아보시면서 옛 모습, 그런 가옥들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라벤더팜 같은 경우에는 여름 시즌에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곳이죠. 라벤더 자체가 이제 여름철에 피는 꽃이고 굉장히 보라보라한 그 느낌이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이고, 그 라벤더팜에 가는 길목 자체가 다 보라색으로 아스팔트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매우 인상적인 곳이지만 차량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갔다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입구에서 다시 돌아왔던 경험이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으로 가시면 정말 힘드실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가시길 추천드리고요. 강원도 고성 쪽으로 가신다면 무엇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진부령. 진부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미시령과 연계해서도 가시지만 진부령을 올라가시면 고성 쪽에서 올라가시면 약 20km 정도의 오르막을 오르시게 되는데 거의 잔잔한 오르막입니다. 마지막 오르막 끝 쪽에 진부령 정상 쪽에 가실 때 약간 고각이 나오긴 하지만 경사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크지는 않고 다만 거리가 조금 길기 때문에 체력 안배 잘 해서 오르시면은 나쁘지 않은 구간입니다. 다만 이제 정상에 오르셨을 때 반대편으로 올라오시면 매우 짧습니다. 여기가 과연 진부령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올라오실 수 있는 반면 고성에서 올라오시면 굉장히 길게 올라오시기 때문에 코스 잡으실 때 그 부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부령의 정상에 올라가시면 굉장히 큰 곰 형상이 있습니다. 거기 곰 형상 옆에는 진부령 표지석도 매우 크게 있기 때문에 인증사진 남기시기 매우 좋아서 한번 둘러보실 때 사진 꼭 남기시고 거기에는 미술관도 있고요. 보급할 수 있는 식당이라던가 뭐 슈퍼마켓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20km 올라가신 뒤에 그쪽에서 휴식을 취하시기에는 좋습니다. 지리의 산에서 백두산까지 여기 이제 백두대간 한반도 전체의 허리라고 볼 수 있는 백두대간을 딱 봤을 때 백두에서 지리산까지 1400km? 그 중에 지리산에서 지금 여기까지가 684km래. 처음 알았어. 그리고 설악산과 금강산 사이 딱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라는 거지. 동해 그 고성 구간 쪽에서는 송지호라던가 뭐 화진포 이런 구간도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좀 쉬엄쉬엄 가실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대진항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대진항 쪽에서 먹었던 생선구이는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주하실 때 고성 구간에 청간정 지나실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청간정 쪽은 자전거를 들고 정말 멜발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야진 해수욕장까지 가시는 그 구간은 20-30m 공도 갓길을 이용하시는 게 오히려 나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청간정 지나가실 때 종주하실 분들은 아마 미리 한번 도로 체크하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고성 구간을 지나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제 바로 속초죠. 많은 분들이 가시는 속초에 껌사로 많이들 가시죠. 미시령 코스가 속초 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미시령에 오르실 때는 그 울산바위 에서 사진 한 장 남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미시령 정상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은 있지만 물을 보급할 수 있는 뭐 마켓이라던가 아니면 자판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물 보급 한번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시령 같은 구간에는 그쪽에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서 라이딩 가시기 전에 날씨와 함께 그 기후, 온도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바람의 세기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미시령 터널이 생기면서 솔직히 정말 엑길은 한적하게 변했는데 의외로 여기 차가 많네요. 실질적으로 속초 시내로 내려오면 영랑호라던가 청초를 한 바퀴 돌아보실 수 있는 이러한 자전거 길도 있어서 속초를 가시면 한번 그 시내 쪽으로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돌담마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는데요. 설악산 올라가는 길목에 돌담마을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자전거로 가볍게 돌아보시기도 좋고 사진 찍을 포인트가 있고 예쁜 카페도 있어서 저는 투어 갈 때 돌담마을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주 가셨던 분들이라면 속초에서 그 튀김 놓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대포항을 지나가시면 대포항 앞쪽에 그 튀김 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새우부터 시작해서 신선한 해산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이제 보급했을 때 매우 든든하게 보급을 하고 지나갔던 경험이 있는데 속초 대포항 지나가실 경우에 자전거 타고 지나가실 경우에 충분히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서 대포항 지나가시면 한번 들러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속초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양양이 있죠. 양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도전하는 한계령, 조침령, 뭐 구룡령 여러 가지 령들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양양은 저희가 이제 가장 자주 갔던 동해 라인 중에 하나인데, 그 양양 공항을 주변으로 해서 돌아보는 그 MCT 코스도 물론 있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하조대까지 크게 이렇게 돌아보는 코스가 있는데, 거의 시간은 반나절이 걸리지 않고 한 2시간 언저리로 걸리기 때문에 양양까지 가서 반나절 돌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돌아오실 수 있는 하루 코스로도 가능하고, 인근하고 연계해서 1박 2일 코스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양양 가실 경우에는 공항 코스 연계해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고, 물론 하조대 쪽에는 이제 서퍼 비치라고 해가지고 따로 조성된 곳도 있어서 서핑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쪽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동해 쪽으로 라이딩을 오면은 이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여유로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서핑의 고장이라고 이제는 명명되어 있을 만큼 그 죽도가 있는 인구항 쪽에는 정말 많은 서핑 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핑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하조대부터 인구항까지 정말 쭉 돌아보시면서 원하시는 곳에서 배우실 수도 있고 즐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애정하는 곳이죠. 남해안. 그쪽은 이제 먹거리도 매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우연히 왔다가 감동 먹고 가는 집. 남해 1, 2와 남해 3리 해수욕장도 굉장히 고즈넉하고 잘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남해항은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광 차원 가신다면 낙산사라던가 휴유암 같이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전거길 종주길에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전거 보관이 가능하시다면 안에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양군 아래쪽으로 가시면 강릉시가 있죠. 강릉 같은 경우에는 BTS 좋아하시는 분들은 BTS 그 정류장이라고 해가지고 향후 해변에 있는 BTS 정류장도 많이들 가시는데, 저희는 이제 BTS 정류장 바로 옆쪽에 향호라는 자그마한 호수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촬영을 몇 번 했던 적이 있어서 그쪽을 연계해서 달려보는 그런 코스도 저희가 몇 번 달려봤었고요. 그 해안도로 쪽으로 가시면 뭐 주문진, 도깨비 촬영지죠. 주문진, 사천진, 경포대, 경포, 정동진까지 쭉 이렇게 타고 내려오실 수가 있는데, 정동진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죠. 모래시계 촬영지로도 각광받았던 곳이고 워낙에 일출 명소로도 유명했던 곳이라서 그쪽 가셔서 이제 인증 부스가 있어서 더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정동진에서 이제 신곡항으로 넘어가시면 거기가 아무래도 조금 가파른 경사가 있는 구간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정동진 넘어 그 신곡항 쪽에 바다 부채 길이라고 조성되어 있는 바닷길이 있어요. 거기가 아마 동해 라인 쪽에서는 손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강릉에서는 오르막 올라가실 경우에 해안도로 외쪽으로 오르막으로 내륙 쪽으로 올라가고 싶으시다 그러면 무엇보다 이제 대관령, 당목령, 삽당령, 백봉령, 안반대기, 진고개 요렇게 다 올라가실 수 있는 게 다 강릉에서 출발이 가능하십니다.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대관령에서 진고개로 넘어가는 코스로 예전에 한번 달린 적이 있었는데, 대관령은 많은 분들이 올라가셔서 거대한 풍력 발전기와도 사진을 찍으시고 대관령 표지석과도 사진을 찍으시죠.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 대관령을 지나서 저희처럼 진고개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안반대기 쪽으로 올라가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선택사항은 이제 각자 선택해서 가실 수가 있고요. 당목령으로 올라가셔도 안반대기는 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관령보다 당목령이 조금 더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당목령을 통해서 삽당령 쪽으로 저희는 내려왔었는데 삽당령으로 바로 올라가시는 길도 있거든요. 그런데 삽당령은 당목령을 통과해서 삽당령을 가시면 조금 더 수월하시고요. 강릉 시내에서 바로 삽당령으로 올라가시면 조금 더 힘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백봉령도 강릉에서 출발이 가능한데요. 이 강릉 출발 백봉령 구간하고 동해시에서 출발하는 백봉령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쪽으로 출발하실지 본인 경사도
본인이 올라가실 경사도 체크하시고 본인 전체적인 코스 체크하셔서 출발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강릉 시내 쪽을 보자면 워낙에 이제 강릉은 커피로 유명한 도시이다 보니까 커피 투어로도 저희는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강릉 가시면 커피 한 잔 하시는 것도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율곡 신사임당의 그 유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오죽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 관련 문헌들이 남아있는 곳이라서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 허균, 허난설원 관련 유적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 초당 두부 굉장히 유명하죠. 초당동 쪽에 가시면 두부로 식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강릉 아래쪽으로 가시면 동해 삼척 구간이 있는데요. 동해 삼척은 거의 붙어 있어서 지금 한 번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산불로 인해서 좀 피해를 많이 봤던 구간이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저희가 갔던 시기보다 좀 변모된 모습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동해 쪽으로 보시면 묵호항, 저희가 몇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등대 그 해양문화공원이 있는 묵호항 쪽으로는 농골단길이 굉장히 예쁘게 잘 조성이 돼 있어서 자전거를 저희는 가지고 가긴 했지만 자전거를 놓고 가신다면 골목 사이사이를 조금 더 둘러보실 수 있어서 가시면은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정말 일출 명소죠. 추암 촛대바위. 그 촛대바위에서 보는 일출이 너무너무 멋졌는데 솔직히 종주하면서 일출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일출 못 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촛대바위에서 일출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추암 촛대바위는 애국가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추암 촛대바위가 바로 저 뒤편에 있습니다. 지금은 갈매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짠! 아까 잠깐 강릉에서 백봉령 가는 구간 말씀드렸었는데 동해에서 백봉령을 올라가시게 되면은 백봉령을 넘어서 저희 같이 대찌 쪽으로 내려와서 삼척 쪽으로 내려오실 수가 있는데 동해에서 백봉령을 올라가시는 구간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위험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 그러냐면 그쪽 아래쪽에 시멘트 공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공사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길도 매우 험하게 이제 손상되어 있는 구간도 많고 대형 차량이 많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담감이 조금 있는 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백봉령 올라가실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백봉령에서 이제 내려오실 때 중간에 그 식당들이 있는 그 먹거리촌이 있거든요. 저희는 거기에서 맛있게 밥도 먹었었는데 혹시 이제 보급하실 분들 거기에서 보급하시고 대체로 넘어오시는 게 좋은 게 백봉령에서 대체로 넘어오시는 구간에는 딱히 보급하실 수 있을 만한 식당이라던가 편의점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찾기 어려워서 되도록이면 백봉령에서 대체로 가시는 코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거기 미리 보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바닷가 쪽으로 보면은 추암 촛대바위 바로 지나서 드래곤볼이 있습니다. 드래곤볼은 저희도 우연히 지나가면서 발견을 했는데 안 들어가. 이거 어떻게 돌리는 거야? 어떻게 돌리는 거야? 돌아간다며. 돌아간다며. 어지러워. 이 해가사이터에는 삼척시 유일한 해변에 있는 정자동 위치하고 있고요. 제가 좀 전에 열심히 돌렸던 저 드래곤볼도 위치해 있으니까요. 혹시 이곳 지나가게 되면 드래곤볼에서 소원 한번 빌어보고 가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소원 빌었습니다. 아싸! 자전거 종주를 하면서는 늘 지나갔던 곳이었는데 그곳에 드래곤볼이 있는지 몰랐다는 사실. 드래곤볼이 있으니까 한번 사진 찍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혹시라도 삼척 시내로 가시는 분들은 저희처럼 뭐 도경리역이라던가 죽서루 쪽 한번 둘러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말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나머지 경북 구간은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의외로 얘기거리가 많았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직 못 다뤘던 경북 구간 쪽 마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